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밖에 눈이 지금 살살 오고 있네요.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남동에 관저,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딱 한 마음으로 특히 오늘과 내일 완전히 지금 지켜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서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2차 영장을 별도로 신청할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 공수처가 포기하고 그 검찰로 넘겨서 바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어제까지는 합쳐서 한 12명 정도가 나왔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2명이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100명, 그러니까 이제 108명이니까 한 96명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앉아있느냐. 예, 국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의원들은요, 제 방송 당연히 다 볼 텐데, 의원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제 방송 틀림없이 모니터하고 있을 텐데, 자, 한 명도 빠짐없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부 한남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 도리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윤 대통령의 신병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시겠죠. 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 탄핵 몰이를 위해서,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내란죄까지 끼워 넣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이거를 슬그머니 뺀 요 민주당의 작태만 보더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주최를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 걸 한가롭게 따질 때냐. 오히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제 의총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있어야 되겠느냐,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하고 권성동이가 어제 처음으로 한남대에 왔고, 특히 권영세의 경우는 한남구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안 보여준 게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유우파들의 분노가 끌어올랐고요. 오세훈이 인간이냐, 이건 배신자니까 오라고 하면 오히려 안 돼요. 배신자가 껴갖고 이게 더 위험해. 오세훈이 이 인간은 아예 탄핵해야 된다고 대놓고 말을 꺼낸 인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온대. 그래서 제2의 유승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우파들의 목소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자, 그래도 권영세하고 권성동이는 그렇게 대놓고 이 오세훈 같이 배신은 안 했어요. 야, 그래서 그나마 진정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몸이 한남동에 나타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자, 그래서 좀 가열차게 투쟁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윤상현 의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매일 지금 한남동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엊그제 영장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조용하게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중재 노력까지 한 사람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래서 이제 또 SNS에 글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선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IA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미 CIA하고 FBI 이런 정보기관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해커 90여 명이 우리 대한민국 연수원에 나와 있었는데, 요 해커 90여 명을 미국으로 이송을 해서 미국에서 정보기관이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첩보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낭설 중에 낭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핵심 내용을요, 왜냐하면 댓글에도 저번에 아예 까놓고 얘기할게요. 신인균 대표가 쓰는 방송 좀 봐라. 신인균 대표는 이제 그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소수가. 저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데 제 방송이 제가 맞을 겁니다. 제가 맞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맞는다는 얘기는요, 구체적으로 바뀔 수 없는데 제 논평이 100% 맞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그동안에 좀 조용했는데요. 최근에
좀, 이 SNS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 다 인재들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나오냐 도대체. 그래서 진정성을 원희룡 장관도 그동안에 정부 안에서 이런저런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이 뛰어다니고 또 이제 아픈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우파 세계에서 정치를 하려면 그것도 그냥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 정치 지도자 즉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이 벌어졌을 때 어쩌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중요 정치 현안이 매일같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좀 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요, 그 원희룡 본인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우파의 세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이 정치적인 법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기 때문에 원희룡의 경우에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전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 부정선거가 여러분들께 제일 큰 관심일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좋은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들어서 제일 크게 이 우리 자유우파 세계에 기여한 기사는 이 5.18 민주화 유공자, 가짜 유공자들을 속아내는, 골라내는 요 보도가 집중적으로 10여 차례 있었어요. 요게 굉장히 크게 좋은 기사였다. 저도 꼭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금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적시해주는 그런 좋은 기사를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이거 날려버리고요. 스카이데일리라든가 뉴데일리라든가 이렇게 신생 우리 우파 매체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에 좋은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우선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국가원로회의에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에서 조사하고 있다. 요 국가원로회의에 지금 이제 이 회장이 변길남 회장이에요. 변길남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미 CIA에 넘어갔다. 중국 전산요원 90여 명이.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또 이제 칼럼으로 쓰고 있는 분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 조맹기 교수가 이 스카이데일리에요. 정례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어요. 아주 좋은 칼럼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대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원로회의 이 변길남 회장이 밝힌 요 성명서 내용을 전문을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게 핵심은 뭐냐? 연수원, 수원에 이제 경기도, 수원에 이제 중앙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중국 공산당 전상조약 요원 90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전부 미국 정부 요원에게 넘겨줘가지고 미 정부 요원들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선거 개표를 조작하는 일당들이다. 4년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그러니까 조작 요원들 90명이다. 자, 그래서 요 90명이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도 부정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성명서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그 성명서 전문이요.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시에 수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 공산당 전산 조작요원 90여 명은 체포되어서 미국 정부 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서도 들었어요. 있다고 한다. 뭐 당연하겠죠. 국가원로회에서 뭐 어디서 제보를 받았거나 뭐 어디서 들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2년도 대선, 24년도 총선에서 원격적으로 개표 조작을 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선거 개표를 조작하는 일당들로서 4년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위 90명의 중국 공산당 전산 조작범들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날 온 세상은 경천동지의 상황이 올 것이며 트럼프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시동에 위 90명을 주된 증인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등 민주당의 최후 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부정선거를 척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두 대통령은 함께 세기의 영웅이 될 날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명기 교수의 이 칼럼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연말 이 보도에 12월 3일 체포된 해커 90명이 미 정복으로 이송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엄 12월 3일 밤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에 머물면서 한국, 미국, 콩고, 키르기스탄 등 전 세계 부정선거를 원격 조정하던 중국 해커 90명 현행범으로 체포, 미국으로 넘겨심. 이 작전은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 정보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지휘하여 급습 체포, 미국으로 이송, 현재 모든 자백을 받아낸 이 모든 증거는 전 세계 부정선거 범죄의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최대 피해자는 2020년 대선 패배한 트럼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보도해드리는 내용의 전부인데, 요게 이제 전부 다 유일하게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신인균 대표는 설명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거의 다 믿는 것 같아요. 제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만큼은 신뢰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전면 부인합니다. 전면. 가능성은 단 1%도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라고 한다면, 예. 중국 해커 요원 90명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9명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9명이라면. 근데 90명이 떼거리를 쏘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의 전문 해커 요원이다. 만약에요, 국내에 있는 조선족들이 신분을 위장해갖고 연수를 받는다. 그러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정보기관의 아주 주특기니까. 그런데 전산요원 90명이 떼거리로 와서 연수를 받아?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선관위가 아무리 무방비 상태에 있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예, 왜? 중국 정보기관도, 제가 정보기관에서 30년 일했잖아요. 중국 정보기관도 선거에 개입하려면 이런 식의 선거 공작은 안 합니다. 왜? 이게 들켜버리면 이거 중국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극비리에 점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이제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이지 90명의 떼거리를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떼거리를 보내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서 반드시 포착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90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대량 숫자, 그리고 이게 연수라고 하는 이 공공연한 연수는 비밀 연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투입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 CIA로 넘긴다? 미 CIA나 미 FBI 같은 정보기관으로 넘긴다? 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콩고하고 키르기스탄은 뭐 나라들이 조그만하지만 우리 한국은 반듯한 전 세계 G7 또는 G10 안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이런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나라인데 여기에서 선거 조작을 했다고 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한다? 똑같은 이 정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한국의 정보기관이 국정원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고? 천만의 말씀. 예, 절대로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이런 그 해커 요원들을 만약에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가정보원이 더 먼저 갔잖아요. 왜 한국 내에서 활동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정보 혐오적으로 보내줘? 천만의 말씀. 그러면 미 정보기관이 몰래 데리고 가? 이것도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정보기관 생리를 제가 아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잘 알 겁니다. 제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오래도 하고 제 나름대로. 예, 등등. 제가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기관에서 이거를 협조해 줄 일이 전무하다. 예.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도 특히 이게 만약에 탄로가 난다? 그러면요, CIA 그 악명 돋던 CIA가 뭡니까? 정부 정복 공작을 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같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 예,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자, 그럼 물론 지금도 이제 부정선거 단속해야 돼요. 그런데 외국 정부의 선거에 부정이 있던 오건 간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콩고의 문제입니다. 키르기스탄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해 미국 정보기관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미국 내 정치에서 강하게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내 정치 상황에서도 미 CIA나 FBI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11월 말에 미 정보요원하고 정보기관하고 윤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됐잖아요.
대통령이 말이죠. 제가 30년 근무했다니까요. 대통령이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외국 정보기관하고 직접 얘기를 해?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혀. 이거는 무조건 제 말씀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제 말씀. 이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낭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장지현 박사가 전산 그냥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저도 긴가민가 하는데 장지현 박사가 전산 전문가잖아요. 전산 전문가가 전산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부정선거 요인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신뢰해요. 그 부정선거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으냐는 별도로 하고 전산 조작을 통한 이 부정선거의 개입 가능성은 상당하다. 저도 그건 믿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이버 해킹을 점검해가지고 부정선거 요인이 상당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부정선거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은 이게 그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해? 그러면 국정원장 목 잘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순수 국내적인 측면에서 국내 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캐내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더군다나 미 CIA에 넘겨줘? 이거는 상상을 초월. 이게 만약에 넘겨준다. 그러면 워낙 실제로 중국 해커 90명이다. 그러면요. 국가정보원이나 또 외교부가 나서서 이거는 중국 외교부나 중국 국가정보부죠. 그 중국은. 예. 요런 중국 공안이나 요런 데하고 협력을 통해서 조용하게 넘겨주지 이거를 떠벌면서까지 넘겨주지 않는다. 왜?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게 일을 하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요거 있습니다. 절대 이런 보도는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튜버들도 말이죠. 저도 유튜버지만은 방송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요. 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도 확인 안 되는 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부정선거.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까지는 저도 지금은 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담화로 발표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 정부기관에 넘겨줘 갖고 미국에서 하게 한다? 이건 소설도 이건 후진 소설이에요. 이런 소설 제가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말이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어설프게 얘기하면요. 저 엄청 욕해요.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정선거 있는데 제가 부정선거 누가 없다 했습니까? 있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했어. 그런데 미국으로 중국 해커 90명이 나온 걸 미국으로 넘겨줬다. 요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너무 시간을 제가 낭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윤상현하고 원희룡이 요 두 사람 얘기를 좀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상현 의원이 아주 훌륭해요. 윤상현 의원은 요즘 아주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 3대 검은 카르텔을 혁파하자. 3대 검은 카르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봐요. 3대는 뭐냐? 공수처,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헌재. 이게 3대 검은 카르텔이에요. 왜? 요것들이 지금 내가 탄핵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으로 삼고 수작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3대 검은 카르텔을 혁파하자. 이게 내었고, 요거 앞전에 내놓은, 이게 어제 다 올라왔던 글인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탄핵안 중에서 내란죄를 처리하는 거, 내란죄 처리에 대한 소추안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회에서 12명이 찬성했잖아요. 12명 찬성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자 이거예요. 내란죄가 빠졌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입장을 똑바로 밝혀봐.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아주 옳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저 들어가서 한 얘기. 그리고 영장 집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공수처가 이런 비판적 글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처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민주당의 견강부회가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란 공부 혐의로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희대의 촌국을 빚고 있다. 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아전인수, 견관부회식 줄탄핵에 민주당이 골몰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가결된
중대 사안이다.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권과 헌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의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데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철회를 권유했다면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권유가 민주당과 헌재와의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밝혀라. 내란죄를 처리한다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또한 무효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회피용 졸속 탄핵안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이는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최소 12명의 이타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5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예. 아주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고요. 요 시각, 요 흐름, 요걸 보시면, 들으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코멘트해줬던 내용들하고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라고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동방송 마치겠고, 바로 이어서 지금 원희룡 그 장관의 입장문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은 방송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